올해 단 한 편의 영화만 볼 수 있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골랐을 슈퍼맨이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께는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맨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으나 안타깝게도 마냥 설렜던 건 아닙니다. 아마 저처럼 관심이 크셨던 분들은 그럴 만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몇 달 전부터 테스트 상영을 여러 번 하면서 이런저런 루머가 흘러나왔는데 대부분 반응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거의 막바지에 그래도 좀 나아졌다는 기사를 보고 조금은 안도했지만 개봉 직전에 엠바고가 걸린 상태에서 일부 기자와 평론가가 실수로 혹평이 가득한 리뷰를 노출하거나 다른 영화의 리뷰에서 비판적으로 거론한 게 밝혀져 슈퍼맨의 미래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도 일찌감치 슈퍼맨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입장에서는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람에 슈퍼맨 리턴즈나 맨 오브 스틸을 봤을 때와 달리 가슴이 두근대기보다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재밌게 보긴 했는데 여러분과 제 주변에 선뜻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자연스레 제임스 건 감독의 다른 작품이나 예전의 슈퍼맨 영화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 면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못 미치고 맨 오브 스틸보다 완성도가 좋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떠들든지 간에 결론은 선뜻 추천을 못한다인 걸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영화가 영화다 보니 한 가지 확실하게 전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스타워즈를 좋아한다고 해서 스타워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슈퍼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코믹스를 접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영화로 본 게 전부고 덤으로 국내에서도 방영한 로이스 앤 클락 같은 드라마를 간간히 본 것 외에는 슈퍼맨에 대한 지식이 미천합니다. 코믹스의 경우도 우연찮게 배트맨은 몇 권 봤는데 슈퍼맨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슈퍼맨은 크게 세 가지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슈퍼맨 영화 중 가장 과감하고 파격적이며 무모합니다. 첫 번째는 블록버스터의 공식을 깬 매우 비범한 도입부입니다. 비단 슈퍼히어로 영화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블록버스터는 초장의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격렬한 액션과 장대한 스케일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대형마트에서 맛보기 음식을 주는 것처럼 아주 짧게라도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몰입을 유도하고 기대를 갖게 하는 게 거의 정석인 반면 슈퍼맨의 도입부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심지어 이 영화는 여느 슈퍼히어로 영화의 1편처럼 기원을 다룬 것도 아닌데 블록버스터다운 공식을 과감하게 무시합니다. 둘째는 바로 그런 도입부가 담은 슈퍼맨의 성격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슈퍼맨의 도입부는 슈퍼맨이 다른 메타휴먼에게 패배해 거의 사경을 헤매다시피 하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슈퍼히어로 캐릭터가 자신의 단독 영화에서 그 꼴을 당한 채 문을 열어도 당황스러웠을 텐데 최강으로 꼽히는 슈퍼맨이 그렇게 등장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예고편에서 이미 봤지만 설마 그 장면이 도입부일 줄이야.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뒤통수를 거하게 한 방 맞은 건 틀림없습니다. 셋째는 이 도입부로 급진적이게 펼치는 전개입니다. 분명 저 말고도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슈퍼맨은 1편이 아니라 2편 같습니다. 그만큼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계관과 캐릭터 등의 설정은 도입부에 나오는 몇 줄의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고작입니다. 심지어 로이스는 이미 클락과 사귀는 상태를 넘어 클락이 슈퍼맨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루터는 진작에 슈퍼맨을 죽이지 못해 안달한 놈입니다. 어쩌면 마블의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DC의 원더우먼 같이 기원을 생략했던 사례가 있으니 슈퍼맨도 안 될 것 없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으나 두 영화와 슈퍼맨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홈커밍과 원더우먼은 기존에 갖춰진 세계관으로 들어가는 영화였다면 슈퍼맨은 DC가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첫 번째 영화인데다가 메타휴먼이 단순히 어디엔가 존재하는 걸 넘어 전 세계가 메타휴먼을 다 알고 있어 슈퍼맨과 어우러져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세계관은 마블조차 선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임스 건은 그 점을 파고들어 어차피 슈퍼히어로 영화는 지겹게 봤으니 이 정도의 세계관 설정이라면 신선하기도 하고 금방 수용할 수 있겠지라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관객을 슈퍼맨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려 합니다. 용감하다면 용감하고 무모하다면 무모한 이 도입부에서부터 슈퍼맨에 대한 반응이 갈릴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도입부를 보면서 뻔뻔하다 못해 불친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각본에 당황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본 모든 영화를 통틀어 아니 굳이 넣자면 로보캅의 예가 있긴 해도
이렇게 과감하고 파격적이며 무모한 시도는 처음이라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제임스 건다운 발칙한 영화인 것도 같아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고 했을 때 가졌던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슈퍼맨은 제 기대와 불안이 어느 정도 적중한 영화입니다. 슈퍼맨은 참 이상하게도 예고편으로는 대체 메인 서사가 뭘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전에 없이 많은 메타휴먼들에다가 웬 고질라 같은 괴물도 나오고 슈퍼맨의 숙적인 렉스 루터도 있는데 이 많은 캐릭터들을 어떤 매개체로 엮을 건지는 짐작도 할 수 없어 비슷한 류의 영화가 거듭했던 실패를 재현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었는데 알고 보면 슈퍼맨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슈퍼맨을 죽이는 걸 인생 최대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루터가 괜히 협작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메타휴먼들과 괴물이 개입하게 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 우려는 약간 빗나가서 호크걸을 제외한 다른 캐릭터들은 나름 제 몫을 합니다. 미스터 테리픽은 조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중과 분량을 차지해 좋은 활약을 보이고 가이 가드너는 짧은 분량에 비해 개성 넘치는 외모와 성격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로이스는 단순히 슈퍼맨의 연인에 머물지 않아 슈퍼맨 리턴즈에서처럼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지미 올슨도 의외로 적지 않은 비중을 가져가서 반가웠던 가운데 이브까지 특유의 그 백침이 넘치는 캐릭터만 뽐내지 않고 과거의 이브 못지않게 신선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슈퍼맨 다음으로 중요한 루터는 속빈 강정이자 요란한 빈수레입니다. 만약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는 게 있다면 다름 아닌 루터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일 정도로 슈퍼맨의 루터는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상상과 추측으로 동기에 살을 붙일 수 있었던 배트맨 대 슈퍼맨의 루터보다 설득력이 부실하고 매력도 한없이 떨어집니다. 슈퍼맨을 연기한 데이빗 코렌스웩과 대등하게 니콜라스 홀트의 연기 자체에는 불만을 갖긴커녕 기꺼이 박수를 보낼 수 있으나 설정과 동기를 막판에 구구절절 대사로 늘어놓는 걸 보면 이 영화가 캐릭터 구축에 얼마나 미숙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슈퍼맨의 급진적인 세계관을 만드는데 한몫단단히 하고 있는 것도 루터입니다. 루터와 루터의 기업인 루터코프는 아무리 봐도 지구의 과학기술을 아득히 뛰어넘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당연히 그 원천이 무엇인지는 이런 방구도 없으면서 메타휴먼을 뚝딱 만들지, 슈퍼맨의 기지인 고독의 요새에도 무혈로 입상하지, 아이언맨은 가볍게 뛰어넘는 기술로 슈퍼맨의 모든 움직임을 간파하지, 하다하다 무려 순간이동이 가능한 포탈과 주머니 우주까지 창조한 전지전능의 캐릭터가 왜 슈퍼맨의 정체는 몰랐는지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루터처럼 우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슈퍼맨에게 가려진 세상이란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다고 한들 제임스 건은 루터가 별의별 난리를 피우면서 슈퍼맨을 죽이려고 혈안해뒀다는 것에 몰입을 유도할 의사가 없습니다. 덕분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제임스 건이 작정하고 자신의 슈퍼맨을 코믹스에 충실한 영화로 만들려고 한 게 본래의 의도인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비록 코믹스는 본 적이 없지만 슈퍼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었기 때문인지 슈퍼맨을 보다 보니 21세기 이전의 슈퍼맨 코믹스가 딱 이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부제 따위를 덧붙이거나 슈퍼맨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 대신 아주 정직하게 슈퍼맨이라는 제목을 쓴 거나 고심 끝에 빨간 바지를 입힌 건 물론이고 존 윌리엄스의 오리지널 테마를 제 예상보다 더 많이 활용한 배경 등이 모두 설명됩니다. 더 나아가 북미와 우리나라의 반응이 꽤 다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믹스가 상대적으로 더 대중적이고 이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문화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방대하고 긴 시간을 가진 북미에서는 코믹스의 톤을 재현한 슈퍼맨을 반길만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상으로 맨 오브 스틸과 배트맨 대 슈퍼맨에 인색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억으론 두 영화를 본 관객들 사이에서 왜 슈퍼맨이 배트맨 흉내를 내고 있냐는 비판이 상당히 거셌던 걸로 합니다. 코믹스의 영향이 더 큰 건지 리차드 도너가 연출한 영화의 영향이 더 큰 건지 저로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후자에 속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은 언제나 굳건하게 선과 정의의 현신인 슈퍼맨과 거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잭 스나이더로서는 그랬을 만도 한 게 다들 아시다시피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바람에 적어도 영화계에서는 슈퍼맨이 더 이상 그 슈퍼맨으로 남기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다크나이트보다 앞서 개봉했던 슈퍼맨 리턴즈가 좋은 평가와는 다르게 흥행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잭 스나이더의 의사와는 별개로 슈퍼맨에게도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맨 오브 스틸을 거쳐 배트맨 대 슈퍼맨으로 오면서 재차 시행착오를 겪게 되니까 본연의 슈퍼맨으로 돌아가되 또 다른 변화를 주려 한 게 지금의 슈퍼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맨 오브 스틸도 나쁘지 않게 봤고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슈퍼맨의 묘사에 대해서도 반감이 엄청 크진 않은 편입니다. 단 슈퍼맨 리턴즈는 크리스토퍼 리브의 재림 같았던 브랜든 라우스에다가 제가 알던 슈퍼맨을 다시 만났다는 감격에 겨운 나머지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제임스 건의 슈퍼맨이 가진 색깔은 저 영화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슈퍼맨 리턴즈에 더 가까이 다가선 영화라 소위 말하는 양가 감정에 빠졌습니다. 슈퍼맨의 팬으로서는 정신없이 재밌게 봤지만 영화의 팬으로서는 결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도 당황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어 도대체 어떻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전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예로 F1 더 무비는 제 눈에 결점이 보였을지언정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흔쾌히 추천할 수 있었다면 슈퍼맨은 오로지 슈퍼맨의 팬, 그것도 최소한 저만큼은 슈퍼맨을 좋아하시는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는 감히 추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관람을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루터가 시끌벅적하기만 한 악당이었다는 건 제가 영화의 팬으로서 봤을 때 슈퍼맨에서 발견한 결점 중 세 발의 피입니다. 슈퍼맨이 슈퍼맨의 팬으로서 좋았던 것과 더불어 액션이 굉장히 볼만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잭 스나이더의 슈퍼맨이 파괴적이고 위압적이었다면 제임스 건의 슈퍼맨은 격렬하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슈퍼맨이 비행하는 장면만큼은 다른 어떤 슈퍼맨 영화보다 실감나게 묘사해서 가히 슈퍼맨다운 힘이 확연하게 전해집니다. 정반대로 또 이번만큼 슈퍼맨이 약해 보인 영화도 없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슈퍼맨이 약한 것보다 악당들이 너무 강합니다. 고질라 같은 괴물처럼 힘만 센 놈들이야 슈퍼맨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으나 울트라맨은 슈퍼맨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진 데다가 루터의 실시간 지시가 결정적인 무기로 작용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엔지니어는 나노봇을 영리하게 이용하는 캐릭터라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위협적입니다. 덕분에 슈퍼맨의 취약성이 만천하에 보여지지만 당연히 이건 제임스 건이 애초에 의도한 겁니다. 도입부에서 생애 첫 패배를 당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장면에서부터 제임스 건이 원한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성격은 이미 결정된 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죽했으면 생애 첫 패배를 당했는데도 마치 누구라도 그럴 수 있거니와 슈퍼맨은 이 정도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그 어떤 고뇌나 좌절도 없이 넘어갑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슈퍼맨 영화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슈퍼맨에서의 슈퍼맨은 유독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출합니다. 물론 예전에 슈퍼맨이라고 해서 화를 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이번에는 클락으로 존재하는 순간에도 더욱이 자신의 연인인 로이스와 인터뷰로 가장한 대화를 하면서도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제임스 건은 이걸로도 만족할 수 없었는지 결말에 다다라 슈퍼맨이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일장연설로 늘어놓기까지 합니다. 굳이 왜 촌스럽게 연출한 건지 의아하면서도 슈퍼맨의 인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보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 순수한 의도만으로 좋게 보기에는 무리수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예를 들 것 없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슈퍼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연의 슈퍼맨으로 돌아가되 또 다른 변화를 주려는 수단으로 온갖 보조도구를 동원해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보일 수 있도록 관객을 현혹하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크립토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저스티스 갱도 나오고 괴물도 나오고 포탈도 나오고 주머니 우주도 나오고 메타몰포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무시무시한 사건도 나오니까 좋게 말하면 볼거리가 많고 나쁘게 말하면 난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빠르게 몰입하신 분은 줄곧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반면 뭐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신 분들은 초질관 거슬림의 연속이라 재밌게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딱 이 중간에 걸리는 바람에 슈퍼맨의 팬으로서 재밌게 보다가도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생겼고 영화의 팬으로서 의구심이 생겼다가도 재밌게 보는 양가 감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임스 건이 슈퍼맨을 연출한다고 했을 때 가졌던 불안, 즉 제임스 건의 작품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B급 감성이 슈퍼맨과는 도저히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자제하길 바라던 소망은 일부나마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각본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데 비해 연출에서는 간간히 진하게 나오기도 해 이 또한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는 슈퍼맨의 팬으로서 매우 후하게 용납할 수 있으나 제임스 건의 허세와 교만이 보이는 구석도 몇 군데 있다는 게 유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좀 전에 잠시 언급했던 로이스와의 언쟁인데, 상당히 이른 시점에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은 선의 역할과 정의의 정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슈퍼맨은 당연히 자신이 막았어야 할 전쟁이라고 하지만 로이스는 월권이자 남용이라는 쪽으로 지적합니다. 그 장면은 현실의 누군가와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연상시키는 데다가 슈퍼맨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묻히고 맙니다. 행여라도 현실과 닮았기 때문에 더 건드리지 않았다거나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겹칠 수도 있어 그랬다고 하기에는 불과 며칠 전에 한 제임스 건의 발언이 화근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슈퍼맨은 미국에 대한 영화고 정치에 대한 영화며 이민자에 대한 영화라고 해서 굳이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의문이었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작 슈퍼맨을 보면 정치고 이민자고 정체성이고 간에 굉장히 1차원적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영화 내에서 클락이든 슈퍼맨이든 간에 여타 인간과 다르다는 운을 띄우기도 할 뿐더러 누가 뭐래도 자신은 인간이라고 역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장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과정은 없다시피 합니다. 대신에 그렇게 인간적인 슈퍼맨을 통해 제임스 건은 우리 모두가 선과 정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아주 단순하고도 일관적으로 펼칩니다. 마치 크립토가 보통의 개는 아니면서도 보통의 개와 다를 바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슈퍼맨 또한 인간이 아니면서도 인간과 다를 게 없는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인 것만 같을 정도입니다. 아울러 이게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행해야 할 선과 정의라는 메시지로 다가와 슈퍼맨의 팬으로서는 참 흐뭇합니다만, 과연 이런 방식으로 현대의 관객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기사를 보니 슈퍼맨은 두 개의 삶을 사니까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했으면서 막상 영화를 보면 클락의 비중은 별로 없다는 것도 불만입니다. 슈퍼맨의 정체성과 기원에 대해 도발적인 장치를 놓았으니 당연히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맞았을 것 같으나 이것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슈퍼맨이라면 응당해야 할 선택을 하는 기점 정도로만 씁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양가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이럴 거였다면 아예 고민거리를 안 던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의 영화 중 하나가 뭐라도 있는 척하거나 뭔가를 악용해 실제로는 별것도 없으면서 관객을 속이려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슈퍼맨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나마 슈퍼맨이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고, 어쨌든 슈퍼맨을 비롯한 여러 캐릭터를 잘 살린 와중에 여전히 동물 애호가다운 재치도 마음에 들었으며 액션이 좋았던 것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추천은 못하겠다로 가름하긴 하는데, 사실 조만간 한 번 더 볼 예정입니다. 그때는 영화의 팬이 아니라 뼛속까지 슈퍼맨의 팬으로 홀가분하고 마음 편하게 볼 겁니다.